안녕하세요. 산업간호사 뷰티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간호사가 갈 수 있는 대학원, 제가 다니는 대학원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대학원에 대해 생각했을 때 당연히 간호사가 갈 수 있는 대학원은 간호학이나 보건학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간호교육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인데 교육대학원? 이렇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입학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저랑 같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교육대학원 안에 있는 간호교육 전공은 전국에 5개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하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그리고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렇게 5개의 학교에서 지금 간호교육 전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호교육과가 뭔지 제가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은 간호교육 현장의 학문적 요구를 수용하여 최신 간호교육 관련 이론과 실무를 습득, 간호교육자로서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초, 중, 고등학교, 사업 및 지역사회 보건기관에서 활동한 우수 간호교육자와 간호지도자를 양성한다라는 게 이제 교육 목표로 나와 있고, 제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사실 처음에 저는 공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임상 경력도 별로 없기도 하고 저와는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랑 고등학교 친구이면서 대학교 동기인 친구가 이대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학교에 토요일날 수업하는 대학원생 모집하는데 우리처럼 멀리 있는 상근지 같아는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래서 딱 검색을 해봤어요. 이대 교육대학원 간호교육 전공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때가 지원 기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가 넘었었고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좀 포기할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던 차여서 지금이 아니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제 특기가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실행력이 굉장히 빠른데요. 당장 그래서 그 게시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학과와 여기서 하는 게 뭔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도전해 볼 만한지? 보니까 대상자가 5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5개 제가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의료기관 간호사의 간호교육 역량 개발을 통해 환자 건강회복 및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교육자 양성.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2번째, 학교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역량 강화로 학교 보건교육 전문가 양성.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이런 쪽으로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3번, 공공보건기관 보건관리자의 간호교육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 건강관리 및 간호교육 지도자 양성. 4번은 사업장 간호사 간호교육 역량 개발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간호교육자 양성. 5번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역량 개발, 이것도 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간호를 가르치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고등학교에서. 저는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는 다음에 나중에 그런 주제가 있을 때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4번은 사업장 간호사 간호교육 역량 개발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간호교육자 양성. 네. 이걸 보고 이거다. 바로 이게 나한테 딱 맞는 대학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2일 동안 생전 처음으로 연구 계획서라는 거를 써봤는데요. 제가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연구 계획서를 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땐 최선을 다해서 쓰긴 했거든요. 결론은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2018년에 1학기로 들어갔고요. 지금 2년 4학기 수업을 들었고 논문학기입니다. 5학기째. 수업도 너무 좋았고 교수님들도 너무 좋았고 다시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설렘이 있었고요. 회사랑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수업이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그럴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 8시에 도착을 하면 학교 가서 9시 반 수업부터 쭉 한 4시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좀 공부를 좀 하다가 저녁 시간으로 이렇게 내려오곤 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알아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근직으로 토요일날 수업이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 지금 토요일 수업이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토요일 수업을 해왔거든요. 상근직들이 좀 많긴 해서 그건 조율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장이나 아니면 진급을 위해서 학위가 필요한데 간호학은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간호 베이스들이 다 빡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저에게 이걸 추천해줬던 그 친구를 보면은 강도 자체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는 연령대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차지 선생님, 수간호사 선생님, 간호부장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좋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가장 좋은 거는 교육에 대한 관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과니까 이게 학위도 간호가 들어갔다고 해서 간호가 아니더라고요. 교육학 석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니 도대체 왜 교육을 전공을 했냐라고 또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위가 나오면은 저는 간호학사였고 근데 석사는 교육학인 거죠. 간호교육 전공이긴 하지만 최종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 석사가 아니에요. 교육학 석사예요. 이것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곳에 졸업하더라도 교원 자격증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육대학원이니까 교육대학원에서 다른 과목들은 이제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건 없고요. 다른 과는 가능한데 안 되는 과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간호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점을 막 알려드리고 좋은 강의랑 환경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것 같아요. 간호 현장과 교육 그리고 그런 각 이슈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디스커션이 진행돼서 임상을 잘 모르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가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있으면은 산업간호사이긴 하지만 다 응급실 간호사, 병동 간호사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기 다른 그런 조건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필드에 맞는 그런 디스커션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임상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 저에게도 조금 임상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좀 대리 만족을 했던 것 같고, 개강이 좀 미뤄져서 대면 수업이 좀 미뤄지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개강 시즌이기도 하고, 다음번에는 한번 석사 과정의 꿀팁? 제가 경험한, 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이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논문을 찾을 때 어떤 게 좋은 건지, 물론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저도 거의 모르고 터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논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많진 않지만 시간 날 때마다 하나 둘씩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처음에. 아니,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 대학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돈과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네가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뭔데? 이렇게 과하게 서울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냐라고 굉장히 처음에 반대가 심했어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